주말인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선 본격적인 실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오늘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속도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제 회담까지는 11일 남았습니다. 먼저 하노이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김창선 부장이 이제 베트남 정부 영빈관을 둘러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네, 김창선 부장은 오늘 오전 11시쯤 이곳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저희 취재 결과 영빈관이 아니라 바로 제 뒤에 있는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에 먼저 방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바로 근처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5성급 호텔 소피텔이 있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일단 이곳으로 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베트남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상의를 했는데 이제 경호 문제 그리고 또 의전 문제 여러 가지 또 국빈 방문에 관련된 문제까지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피텔을 방문을 했다가 나오는 모습이 바로 30분 전에 포착이 됐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숙소로 검토하고 계시는 건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히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았군요. 자, 그런데 이제 김창선 부장이 그 소피텔이라는 숙소를 들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로 왔을 때 묵을 숙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군요. 자,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창선 부장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여러 의미를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싱가포르 회담 때도 이제 싱가포르에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도 김창선 부장의 동선과 또 정상회담장 또 양국 정상의 숙소 모두 일치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김 부장은 정상회담 12일 전 조헤이긴 당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머무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직접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정상회담장이 됐습니다. 정상들의 동선은 물론 대기장과 국기 배열까지 모든 걸 직접 보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 총책임자들이 최소 한 번은 회담장에서 직접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부장은 이후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샹그릴라 호텔을 둘러봤고 각각 북미 정상의 숙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싱가포르 도심 플러턴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보안을 위해 마지막까지 숙소 예측에 혼선을 주면서 연막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숙소도 숙소지만 회담 장소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김창선 부장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에서 회담장이 어디가 될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싱가포르 때 그랬던 것처럼 김창선 부장이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회담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오늘 미국 현지의 의전 실무팀 인사들로 보이는 인사들이 이곳 현지 JW 메리어트 호텔 근처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제 의전 관련 미국 실무팀들도 이번 주말에 베트남에 올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미국 관련 협상팀도 이곳에 이제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소를 제공하는 베트남 외교부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실무팀, 미국 실무팀이 다 들어오면 3자 협상이 또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북한 국빈 방문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한 북한과 베트남만의 따로 협상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창선 부장이 온 만큼 지금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도 상당히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북한 대사관 옆에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 대사관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오기 전 북한 대사관의 모습입니다. 도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사포로 일단 때가 탄 곳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얀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다시 아이보리색을 칠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깥쪽뿐만 아니라 대사관 안쪽도 보면 도색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단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이곳 대사관에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의전과 경호는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진들끼리의 의제 협상일 텐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김창선 부장 일행에 박철 전 주유엔 북한 대표부 참사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철 참사는 지난달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미를 할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박철 참사가 의제협상에 좀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협상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그리고 또 김혁철 특별대표 이번 주에 하노이에서 만나서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관계자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일정은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유선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일종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만 성과가 없다는 미국 내 회의론을 반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유식 특파원입니다. We hope we're going to be very much equally as successfu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는 1차 회담 성과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군 유해와 인질 송환을 열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과 멋진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의 5장의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다고 깜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선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서두르지 않겠다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과거 미국을 이용해왔고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입니다.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나 대북 지원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에 미 의회 일부에선 핵 동결론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로 카나 하원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사일 개발 중단과 ICBM 우선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성과를 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차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위넨 안보회의에서 러시아, 프랑스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미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과도 만났는데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다른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은 의전과 의제 투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전 관련 협상은 이르면 내일부터 들어가고 다음 주 중엔 비건 김혁철 특별대표 라인도 본격 가동돼 의제 관련 실무 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회담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해 일본, 이란, 러시아, 프랑스 외교장관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지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우리라며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죠. 광명성절을 맞아 참배에 나선 건데 작년에는 안 보였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맨 앞줄에 함께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명성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하고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호를 방문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참배에는 노동당 핵심 조직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성동부 간부들이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맨 앞줄에 섰습니다. 이를 두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역할을 하며 정치 전면에 자리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김 위원장을 수행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광명성절을 맞아 군 장성 30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해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